안녕하세요. 권현진입니다. 이번 챕터는 17장 자발성 그리고 엔트로피와 자유에너지, 이게 이제 물리화학적인 어떤 용어가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번 챕터에서는 새로운 용어들 중심으로 해서 정리를 좀 해볼 건데요. 챕터 17의 1은 자발적인 과정과 엔트로피, 그 다음에 연력학 제2법칙, 그 다음에 자발성에 대한 온도의 영향. 저희가 이번 첫 번째 시간에 할 내용은 엔트로피 변화에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에 관련돼서 이제 정의를 중심으로 해서 개념을 가지고 이제 저희가 설명을 해볼 건데요. 그 두 번째 시간에는 이거를 응용을 해가지고 실제로 이제 계산값까지 유도하는 그런 과정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엔트로피 변화까지 우리가 공부하는 데 앞서서 이제 어떤 개념적인 내용들이 더 중요하다고 했었죠. 그래서 연력학 제1법칙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연력학 제1법칙, 0법칙도 있고요. 2법칙, 3법칙도 있잖아요. 그중에 이제 첫 번째 제1법칙, 우주의 에너지는 늘 일정하다라는, 어떻게 보면 어마어마하게 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그 정의를 가지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주의 에너지는 일정하다. 지금 열도 나고 있고 뭔가 운동도 하고 있고 활동도 하고 있는데, 그런 모든 에너지를 다 합쳐도 늘 항상 일정하게 균형을 잡고 있다라는 지금 얘기가 되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어디선가 생산했던 열은 어디선가 소모가 돼야 되는 것이고, 그런 과정들이 반복돼가지고 전체 에너지가 일정하게 유지가 돼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에너지는 어쨌든 이러한 개념의 안에서 본다면 어디서 새로 완전히 창조가 되거나 그게 또 파괴돼서 마이너스 값으로 가거나 없어지거나 소멸되거나 할 수 없다는 그런 얘기가 돼요. 그래서 전체 에너지는 일정하지만, 자, 우주 전체 에너지는 일정하다, 연력학 제1법칙. 하지만 그 안에서 일어나는 에너지가 늘 균형 잡고 있고 그렇다는 의미이지, 이게 그냥 그대로 그 상태로 머물러 있다는 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그 안에서는 물리적인, 화학적인 이런 변환 과정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고, 그런 모든 에너지를 다 합쳤을 때 이게 일정하게 유지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 하나의 예를 여기 들었는데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이 메테인을 연소시켜서 이산화탄소하고 물로 이렇게 반응을 시켰을 때 메테인하고 산소의 그 에너지 레벨로 보면 이산화탄소나 물의 에너지 레벨보다 이게 지금 높은 단계죠. 다시 얘기하면 이게 지금 생성물이 됐을 때 보다 더 안정된 에너지 단계로 이게 변화가 돼요. 이때 에너지의 변화는 있었고요. 그 에너지 변화, 우주의 에너지는 일정하다는 것은 그럼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느냐? 여기서 에너지 레벨 자체가 변화됐지만 그거에 해당되는 것만큼 또 열로 주위로 방출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주의 에너지 일정하다는 얘기는 이 모든 변환 과정을 다 합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만큼에 해당되는 에너지는 열로서 방출이 된 거고, 이거는 이산화탄소하고 H2O가 만들어질 때 각각 메테인과 산소의 각 결합에 저장되어 있었던, 여기서 얘기하는 포텐셜 에너지, 우리가 어떤 물질의 포텐셜 에너지의 정확한 그 값을 알지는 못해요. 이게 화학 반응을 하면서 에너지가 더 낮은 단계로 가면 얘가 이만큼의 에너지를 방출하는구나, 또 흡수하면 이만큼의 에너지를 흡수하는구나 라고 상대적으로 이제 어림짐작을 하는 것이지, 얘 포텐셜 에너지, 여러분이 가능성이 몇 점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처럼 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포텐셜 에너지가 어쨌든 새롭게 화학 반응을 하면서 낮아지게 되면서 에너지가 그거에 해당되는 것만큼 표현을 한 게 이제 열로서 방출이 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우주의 에너지는 변함없이 늘 일정하다는 연력학 제1법칙 안에서 우리가 이게 허용되고 또 표현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이제 용어가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 자발적이라는 얘기예요. 무슨 자발적인 용어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 물리학 에서 또 일반화학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자발적인 과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는 데서 내가 자발적으로 스스로 참여했다 하는 것과 뭐 일맥상통하는 그런 얘기예요.
자발적이라는 거는 누구의 어떤 간섭 없이 그냥 스스로 저절로 반응이 일어나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위에서 공을 던졌을 때 밑으로 떨어진다는 거는 자발적인 과정이죠. 그죠? 그걸 위해서 뭐 동력을 가동해야 된다든지 하지는 않잖아요. 하지만 이걸 거꾸로 언덕 위로 굴려 올려야 되는 것은 이 공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여기서는 분명히 어떤 에너지가 또는 힘이 작용된다는 얘기죠. 기체는 용기 속에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지만 분포는 균일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우리가 뭐 용기에 구멍을 뚫었다든지 뚜껑을 열었을 경우에는 이게 마구마구 퍼져 나갈 거예요. 이 과정도 자발적인 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하지 나가라고 쫓아내지는 않죠. 그죠? 스스로 반응이 일어날 수 있게. 물론 우리가 그 용기에 온도를 가하게 되면 이게 자발성이 훨씬 더 커져요. 더 빨리 확산되거나 더 퍼져나가는 그런 성향은 있겠죠. 0도씨 이하에서 물은 자발적으로 얼고, 그죠? 그 다음에 0도씨 이상에서 얼음은 자발적으로 녹는다. 그냥 자발적으로 녹는다. 근데 이 부분, 이 세 번째 진술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기존에 좀 자발적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특히 열에 관한 개념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이렇게 생각했죠. 발열 반응. 발열 반응은 다 자발적인 반응이야. 왜냐하면 높은 데서 에너지 레벨이 아까 메테인 봤죠? 이산화탄소는 물이 될 때 에너지가 좀 낮아졌죠. 그럼 요거 낮은 데로 가려고 하니까 안정되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자발적인 반응들은 다 발열 반응이야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얼음, 물이 얼고 얼음이 녹는다. 여기서 자발적이라고는 했는데 얼음이 녹는다는 거는 말이죠, 여러분. 얼음 고체 상태에서 액체 상태 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상태 변화가 일어나서 물을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는 과정이에요. 다시 말하면 흡열 과정이죠. 근데 얘는 흡열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생각했던 자발적인 과정은 발열 반응이야 라는 거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조금 의심을 해봐야 되고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다른 개념들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챕터에서는 그 자발적인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발열 반응 포함해서 또 흡열 반응 포함해서도 설명이 되게끔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델타 G라든지 뭐 엔트로피나 자발적 과정에 관련된 그 숙제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여기 개념이에요. 연력학적 발전 초기에는 발열 과정이면 자발적이라고 생각했다. 방금 전에 설명한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 발열성은 중요한 요인은 되기는 하는데 자발적인 데 있어서 전적으로 올바른 대답은 못한다. 그러니까 즉 100% 맞는 말은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면 얼음이 녹는 흡열 과정에 관한 것들.